네, 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의 노래로 같이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이 노래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냐면 지난 수요일에 선생님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선생님 학교의 축제는 이제 대학 입시가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이 주로 공연도 하고 공연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면서 운영하는 축제인데, 이 축제의 한 공연 중에서 굉장히 멋있는 선생님 학교의 남학생이 바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이 밴드에서 자작곡한 노래를 연주하면서, 기타로 연주하면서 노래로 부른 그러한 노래를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축제를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이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한 그 결과를 통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마음고생도 심했을 거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얼마나 그 힘든 3년을 본인들이 견뎌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후회 없이 정말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정말 열심히 놀아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로 굉장히 이 축제에 열심히 참가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놀 때도 제대로 정말 열심히 논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직 고등학교 생활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3년 뒤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 정말 당당하게 열심히 다 했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3년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무슨 내용 같이 공부해 볼 건지 오늘의 소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소원은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우리 지난 시간에 거듭제곱근 정의 같이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엔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수의 확장, 우리가 이제까지 지수 법칙 몇 가지 얘기했었죠. 그 지수 법칙에 대한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거듭제곱근의 성질 얘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거듭제곱근 무엇인지 얘기를 했었죠. 얘기했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몇 가지 사를 더 붙여서 얘기를 하고 쭉 훑은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내용 거듭제곱근의 성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렀어요. a의 n제곱근 이라고 불렀는데, 이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근은 총 4개예요. 서로 다른 근 n개가 있습니다. n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방정식의 근은 실근 위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x의 4제곱은 16이라는 이 4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근이 4개나 있어요. 한번 우리 구해볼까요? 방정식이니까 16을 좌변으로 넘기고 인수분해 빨리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슷한 방정식 풀었었으니까 인수분해를 빨리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돼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여기 2개의 식으로부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실근이 2개 있고요. 이 방정식으로부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허근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실근 2개, 허근 2개니까 총 서로 다른 근 4개가 있습니다. 복수수 범위에서는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의 근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실근만 우리가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무엇이냐면,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몇 개 있다? n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는 몇 개 있냐면 n개 있어요. 그 말은 a의 n제곱근도 몇 개 있다? n개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이 방정식의 어떤 근, 우리는 실근을 찾아보자 라고 했던 거고, 그 말은 a의 n제곱근 중에서 어떤 것, 실수인 것을 찾아보자 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 실수인 것 찾아보니까 지수가 짝수인 경우냐
홀수인 경우냐?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면 우선 A가 0이게 되면 X의 n제곱이 0이라는 방정식의 근 X는 0밖에 없죠. 지수 n이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0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A가 0이 아니면 조금 복잡해지고 그 경우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어요. 바로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로 두 가지를 나눠서 했었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을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짝수인 경우의 근은 뭐가 있었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n 제곱근 a로 한 가지가 있었죠. 실근 이렇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A의 범위는 무엇이다? 양수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n이 홀수이면 자, 지난 시간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예를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죠. 2의 세제곱은 8이죠. 그 말은 뭐예요? 홀수 제곱하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로 부호가 보존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근은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몇 개다? n 제곱근 a로 한 개 있고 이때 이 a는 이 a에 해당하는 값들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a가 양수면 이게 바로 무엇이죠? 이 마이너스 2가 그렇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이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이 플러스 2가 뭐예요? 세제곱근 8이죠. 그러면 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지금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건데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그 세제곱근은 바로 음수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A가 음수면 n제곱근 A도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와 같이 A가 양수면 n제곱근 A는 무엇이다? 양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A가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근호 안에 A가 음수면 제곱근도 음수고 A가 양수면 제곱근도 양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짝수 제곱근이면 A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니까 선생님 세제곱근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2가 같은 거예요? 라는 것과 2와 세제곱근 8이 같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거.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n제곱근 A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보긴 했어요. 근호 없앤다라는 거 우리 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2제곱근 4가 같은 경우 이 2라는 수는 우리가 생략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 제곱근 4 또는 루트 4라고 부르는 이것은 어떻게 표현했죠? 2의 제곱이라고도 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2라고 간단히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n제곱근 a라는 수를 배우게 되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고 세제곱근 8이라는 것도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고 그래서 2로 우리가 간단히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잠깐 봐보세요. 이 두 개의 수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2와 2가 있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곱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8이 마이너스 2랑 같아지게 된다라는 식이 나오죠. 근데 또 무엇이 있어요? 위에 있는 식을 보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누구랑 같죠? 마이너스 2랑 같죠? 한마디로 이 두 수가 어떤 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8과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같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홀수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음수가 들어오면 이 마이너스가 어디로도 나갈 수 있다? 근호 밖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호 밖으로도 나갈 수 있다. 자,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 하나의 예를 통해서 먼저 보고요.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제곱근 a에 대한 계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16의 4제곱근 이라는 말과 4제곱근 16이라는 이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야 해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개념입니다. 알고 있죠? 자, 16의 4제곱근 이 말은 무엇을 우리가 나타낸 것이었냐면 무엇을 4제곱해서 16이 되겠느냐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16의 4제곱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x 4제곱이 16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은 아까 복소수 범위에서 몇 개예요? 4개. 그 말은 16의 4제곱근도 몇 개? 4개.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찾았던 건 뭐라고요? 실근을 찾았다고요. 이것의 실근, 즉 이것 중 실수인 것을 우리가 찾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실근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었죠. 짝수 제곱근인 경우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었고 똑같이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바로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라고요. 두 가지란 얘기죠. 하지만 4제곱근 16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읽은 거냐면 이것은 잠깐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라고 읽죠? 이 기호를 루트 5라고 읽죠. 그때 다른 기호로 뭐라고도 우리 배웠냐면 제곱근 5라고도 읽었었어요. 그러면 4제곱근 16이라는 것은 4제곱근 16이라는 이 기호를 읽은 게 바로 4제곱근 16이에요. 그러면 4제곱근 16이 바로 요 하나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 16의 4제곱근은 4개 있는데 그중에 실수인 것만 얘기를 해도 몇 개나 있다? 2개나 있다. 서로 다른 거죠. 다르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개념과 관련한 내신 문제에서 이 둘의 차이 물어보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같아지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8의 세제곱근 하고 세제곱근 8. 이 두 가지만 한번 우리 비교해 볼게요. 자,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어떤 방정식의 해죠? 그렇죠. x의 세제곱은 8이라는 방정식의 해요. 그럼 복소수 범위에서 몇 개? 3개 있어요. 3개 있지만 이것 중 실근만 찾으면 즉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만 찾으면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홀수 제곱근이니까 1개 있고 그게 뭐예요? 세제곱근 8이에요. 1개. 세제곱근 8 기호로 쓰면 세제곱근 8이라고 쓰는 이 기호를 읽은 게 세제곱근 8이라는 거죠. 그래서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무엇이나 마찬가지다. 세제곱근 8, 세제곱근 8 이때는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둘이 다른 내용이라는 거 알고 우리가 실수 또는 실수인 것 이와 같은 조건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세제곱근이냐 네제곱근이냐 즉 네제곱근이냐 세제곱근이냐에 따라서도 근의 개수가 실수 범위에서 2개, 1개 이런 것도 우리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이고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게 되면 16의 4제곱근은 4이다. 자, 우리 이 문제 통해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자, 16의 제곱근은 4이다 라고 했는데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제곱해서 16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은 16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16의 제곱근이니까 구하면 뭐죠? 그렇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에요. 자, 루트 16 간단하게 4로 쓸 수 있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4 하나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한번 봐볼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자 여기서 잘라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무엇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겠느냐 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에요. 그러면 몇 개 있다? 원래는 3개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3개 있어요. 이것은 근이 3개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줘야 실근이라는 말을 붙여주게 되면 몇 개 있어요? 홀수 제곱근이니까 그때 1개 있고 그 1개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물어본 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3개,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1개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번 보기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봐볼게요. 자, 세 번째 거 봐보게 되면 4제곱근 81. 자, 이건 하나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수랑 두 개의 수 당연히 같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봐도 두 개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는데 다시 한번 이 수 봐보게 되면 4제곱근 81이라는 것은 4제곱근 81은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뭐예요? 3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주어진 이 수는 4제곱근이니까 양수이고 그게 3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선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를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볼게요. 마이너스 5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5의 5제곱근은 뭐죠? 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5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겠느냐?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5의 5제곱근인데 실수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실근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실근은 몇 개예요? 홀수 제곱근인 경우는 1개 있었고 그 1개를 5제곱근 마이너스 5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인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찾았는데 그게 마이너스 5제곱근 5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모양이 달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세제곱근 마이너스 8에서 세제곱근 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였죠. 자,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수가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5제곱근, 홀수 제곱근이죠. 홀수 제곱근 안엔 음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 부호가 앞으로 나가서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의 5제곱이 a가 되는 이 방정식과 x의 5제곱은 마이너스 a가 되는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를 편의상 양수로 두면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겠죠. 이 방정식에 우리 각각 실근만 구해볼 거예요. 실근을 구하면 몇 개? 홀수 제곱근이니까 1개 있어요. 1개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5제곱근 a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5제곱근 마이너스 a가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5제곱근 a라는 것은 이걸 다시 몇 제곱하면 5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거죠. 이 방정식이 해였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 방정식의 해가 5제곱근 a라는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 사실 눈에 익혀놓고 우리가 한번 이러한 식을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5제곱근 a를 5제곱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죠? 마이너스 1 5제곱, 즉 마이너스 1에 5제곱 곱하기 5제곱근 a에 5제곱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뭐였죠? a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나와요. 즉 이것을 계산한 게 무엇이다? 마이너스 a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a. 보이나요? 무언가를 5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이 x를 우리가 실수인 걸 찾으면 무엇이라고요? 5제곱근 마이너스 a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를 5제곱 했더니 무엇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a가 나왔어요.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수도 무엇의 실근이 된다?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의 실근이 되고 있죠. 그럼 이것도 무엇이다? 이 x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마이너스 5제곱근 A다. 같은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홀수 제곱근 안엔 음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음수의 마이너스 부호가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얘기하면 이와 같이 홀수 제곱근 안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4번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기 봐볼게요. 자, 마이너스 6의 6제곱근 여기까지 잘라서 식으로 써보면 무엇을 6제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겠느냐? 라는 건데요. 이 6제곱근 중 실수인 것만 구하게 되면 이것의 실근만 구하게 되면 몇 개 있죠? 짝수 제곱근이니까 우리가 2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짝수 제곱이면 실수 범위에선 x를 6제곱하면 항상 부호가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x가 0이 아니면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6이 되는 x를 실수 범위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6이니까 짝수 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x의 n제곱은 a에서 n이 짝수인 경우에 a의 범위는 무엇? 0보다 크다고 얘기했어요. a가 0이 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n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제곱근 중 실수인 거 우리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2번 같이 풀어보았는데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 제곱근의 정의 묻는 문제 내신에서 꼭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는 말과 그냥 무엇무엇의 제곱근이라는 말만 있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실수인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주어진 경우는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모두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그 중에 실수인 거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근 중 실수인 것만 찾게 되면 그때는 한 개, 세제곱근 마이너스 8로 한 개만 찾을 수 있고 이건 우리가 간단히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로 찾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실근이라는 말, 즉 실수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같이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았고요. 쉬워 보이지만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시간에 같이 봐야 될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보기도 했었지만 뭐 루트 2의 뭐 제곱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2 뭐 이렇게 간단히 썼죠. 그리고 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거 우리 어떻게 썼어요? ab가 양수면 루트 ab 뭐 이렇게 간단히 썼고 또 루트 b분의 루트 a 뭐 둘 다 양수라고 하면 b가 0이 아니겠죠? 이런 경우에 루트 하나로 같이 뭐 이렇게 쓰고 했던 이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지금 확장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성질들 유도해보고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만 보면 굉장히 쉽지만 우리가 확실한 건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공식만 알고 있는 건 껍데기고요. 그렇게 껍데기만 공식만 알고서 문제 적용하는 건 중학교까지만 통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가 내신에서 빈칸 넣기로 유도하는 과정에 넣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성질부터 우리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첫 번째 성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x의 n제곱이 a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렀어요.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근만 끄집어내게 되면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였고요. n이 홀수인 경우는 n 제곱근 a였어요. n이 짝수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 이 사실로부터 우리 한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인 것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각각이 뭐 n이 짝수든 홀수든 간에 이 방정식의 해니까 x 값이 되는 거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면 무엇을 n제곱 했더니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해 보면 n제곱근 a, 전체 n제곱이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 제곱근의 정의로부터 바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n제곱근 a, 전체 n제곱은 무엇이다? a다. 그래서 뭐 예를 들게 되면 세제곱근 8에 세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8.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약간 느낌 오죠? 왠지 이거 우리가 이전에 중학교 했던 것처럼 n제곱근 a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를 n제곱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 유도할 때 가장 중요한 성질이 이 1번 성질이에요. 1번 성질. n제곱근 a를 전체 n제곱하면 무엇이 나온다? 근호 안에 있는 a가 그대로 나온다. 이 사실 이용해서 우리가 거듭제곱근 성질 대부분 유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n제곱 했어요. 그러면 x의 x 곱하기 y 전체 n제곱 하면 뭐라고 나와요? x의 n제곱, y n제곱 나오죠. 각각 n제곱 해주죠.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식을 해주게 되면 각각을 n제곱 할 거예요. n제곱, n제곱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1번 방금 유도한 성질에 의해서 뭐라고 나오죠? a라고 나오죠. 방금 한 1번 성질에 의해서 뭐라고 나오죠? b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n제곱 했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a 곱하기 b, 즉 a, b라고 나왔어요. 잠깐만. 뭔가를 n제곱 했는데 a 곱하기 b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a랑 b, 앞으로 나오는 a랑 b를 전부 다 양수라고만 할게요. 양수라고만 하면 양수죠. 자, 그러면 뭔가를 n제곱해서 a 곱하기 b가 나왔으면 이 뭔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n제곱근 a, b라고 불러요. 물론 n이 짝수면 선생님 n이 짝수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지금 양수인 경우만 그럼 살펴보게 되면 양수인 것만 살펴보게 되면 이 뭔가를 n제곱해서 ab 됐다는 건 이 괄호 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이다? n제곱근 a, b다라는 거죠. 그럼 이 괄호 속에 누가 온다고요? n제곱근 a, b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야 또 1번 성질에 의해서 n제곱근 ab 전체를 또 n제곱했으니까 ab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것도 n제곱해서 ab, 이것도 n제곱해서 ab고 우리가 지금 둘을 양수인 경우만 보고 있으니까 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가 뭐랑 같아요? n제곱근 a, b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근호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두 개의 근호를 하나로 뭉쳐서 쓸 수 있고 곱하기라는 연산이 보존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끝인데 꼭 응용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n제곱근 a 더하기 n제곱근 b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엄청난 상상력이죠. 하지만 우리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참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우리는 곱하기에 대해서만 지금 증명을 해보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눠볼게요. 물론 b가 무엇이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 자, 우린 계속 a, b가 양수인 경우에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n제곱근 하나로 b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n제곱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n제곱 해보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y분의 x 전체 n제곱하면 분모도 n제곱, 분자도 n제곱 해주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n제곱근 b, 분모도 n제곱, 분자도 n제곱 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첫 번째 1번 성질에 의해서 a, 첫 번째 1번 성질에 의해서 b. 자, 그럼 지금 처음과 끝을 보면 뭐예요? 무엇을 n제곱 했더니 b분의 a가 나왔대요. 그럼 이 안에 올 수 있는 건 뭐죠? 물론 n이 짝수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양수인 제곱근만 생각하면 되면 양수인 n제곱근만 생각하면 n제곱근 b분의 a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n제곱해서 b분의 a가 오겠느냐? 양의 n제곱근만 생각하면 n제곱근 b분의 a가 오게 되겠죠. 이걸 맞게 썼는지 확인해 보려면 그렇죠. 1번 성질에 의해서 n제곱근 또 n제곱했으니까 없어져서 b분의 1로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로 확인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무언가를 n제곱해서 둘이 같으니까 둘이 어떤 거예요? 같다란 얘기죠. 그래서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가 무엇과 같은 거예요? n제곱근 b분의 a랑 같아지는 거죠. 근호를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양의 제곱근에 대해서만 보고 있으니까 또 양의 제곱근은 우리가 한 개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루트 중학교 때 했던 루트에서 했던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성립했는데 이게 n제곱근인 경우에도 비슷하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사실 알았는데요. 자,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 네 번째 성질은 자, n제곱근 a를 전체 m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루트 2의 세제곱하게 되면 이건 루트 2의 세제곱 우리 할 수 있었죠. 한마디로 이 세제곱이 근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방식하고 비슷하게 또 하려면 이 근호를 없애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근호가 그동안 없어졌죠? 그렇죠. n제곱근이라는 이 근호 없애려면 n제곱을 해줘야 됐죠. 그래서 그 n제곱을 하기 위해서 전체 n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둘이 무슨 관계니까? 곱하기 관계니까 n제곱근 a 전체의 몇 제곱? mn제곱이에요. 그럼 또 이 지수의 곱하기 관계인데 잘 보세요. 둘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어차피 지수끼리 곱하기 관계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요? n제곱 해주려고 그렇게 하면 무엇이 되니까? 근호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중괄호 안에는 무엇이 남아요? a. 예, m제곱만 남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처음과 끝을 생각해 볼게요. 처음과 끝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무언가를, 즉 중괄호를 n제곱 했더니 무엇이 나왔대요? a의 m제곱이 나왔대요. 그럼 여기 오는 수는 우리가 양의 제곱근만 양의 n제곱근만 생각하게 되면 양수인 것만 생각하면 뭐죠? 그렇죠. n제곱근 여기 있는 수 a의 m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위에 있는 식하고 또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a의 m제곱이었으니까 이것도 n제곱하면 a의 m제곱, 이것도 n제곱하면 a의 m제곱. 그리고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양수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무엇이에요? 둘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어보게 되면 n제곱근 a 전체를 몇 제곱하면 m제곱하면 이 m이 a의 m제곱으로 근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성질을 또 하나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성질이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두 가지 성질이 더 남아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결과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성질인데 유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지금 증명하는 과정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n제곱근, 호라는 그런 제곱 근호를 없애서 어떠한 수가 나오게 되면 그것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식을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성질도 우리 한번 같이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고요. m제곱근, n제곱근 a라는 근호가 두 개 있는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m제곱근, n제곱근 a라는 이 식을 우리가 전체 m제곱 한번 해볼게요. m제곱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면 m제곱근 어떠한 수를 m제곱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호 안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나오죠. 그 사실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n제곱근 a라고 나오죠.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근호를 없애고 싶어요. 근호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근호에 맞게 n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이번엔 n제곱을 할 거예요. 그래서 n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n제곱을 했더니 이젠 우변이 뭐가 되죠? 우리 맨 처음 했던 1번 성질에 의해서 a라고 나오죠? a라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과 끝을 또다시 살펴보게 되면 중괄호를 n제곱 했더니 a라고 나왔대요. n제곱이 아니라 여긴 또 m제곱이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을 m제곱하고 그 다음 n제곱 했더니 a가 나왔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괄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mn제곱한 거죠. 괄호를 기준으로 mn제곱한 거예요. m 곱하기 n제곱, m 곱하기 n제곱. 자, 괄호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또 강조를 해볼까요? 이것을 몇 제곱한 거? mn 제곱한 것. 이것을 mn 제곱한 게 a가 나왔대요. 그럼 이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오죠? 우리가 양의 제곱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mn 제곱근이 되는 거죠. mn 제곱근 누구요? a요. 그럼 이제 또 누가 같아져요? 빨간색 괄호 안에 있는 이 두 수가 지금 같은 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적어본 게 뭐예요? m제곱근, n제곱근 a가 누구랑 같다? mn 제곱근 a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호 두 개가 중복돼 있으면 하나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제곱근, 네제곱근 a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3, 4, 12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잘 봐보세요. n제곱근, m제곱근 a 둘이 어떨까요? 둘이 같겠죠. 어차피 이것도 무엇이 되니까 nm 제곱근 a가 되고 nm이나 mn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제곱근, 근호가 막 바뀔 수가 있네? 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성질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섯 번째 성질은 여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성질 봐보면 mp 제곱근 a의 mp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여섯 제곱근 a의 세제곱근 이와 같이 근호에 있는 이 6이라는 수랑 3이라는 수가 뭔가 공약수가 3 이런 게 있죠. 그럼 이렇게 공약수가 있으면 어떻게 좀 간단히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p가 공약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자,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근호를 계속 없애려고 노력해왔잖아요. 그럼 주어진 이 식의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np 제곱해주면 좋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선 MP예요. 여기는 MP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A의 MP 제곱을 우선 밖으로 끄집어낼게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방금 유도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죠. 그럼 끄집어내고 4개 단 다음에 여기는 MP인데 여기는 NP고요. 발음이 어렵죠. NP고 NP인데 우린 NP의 제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NP 제곱근 A 전체 무엇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NP 제곱근을 만들고 싶은 건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NP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싶다? 아직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해주고 싶다? 양변에 무슨 제곱을 해주자? N제곱을 해주자. N제곱을 해주자. 이걸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만들고 나면 지수끼리 무슨 관계예요? 곱하기 관계예요. 곱하기 관계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P 제곱근 A 이 전체에 곱하기 NP 곱하기 M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 지수들끼리 곱하기 관계니까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전체 몇 제곱? M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어차피 지수끼리는 곱하기 관계니까. 이렇게만 만들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1번 성질에 의해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간단히? NP 제곱근과 NP 제곱이 없어져서 이 중괄호 안에는 A만 남습니다. 그래서 A의 M제곱근이 되겠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N제곱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처음과 끝을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N제곱 했더니 A의 M제곱이 나왔대요. 그럼 이 무언가는 이 식으로부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양수인 것만 택해보면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랑 A가 양수니까 또 이 수랑 둘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둘이 같은 거니까 우리가 따라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P 제곱근 A의 MP가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쓸 수 있고 이거는 P가 약분되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적용해 보게 되면 8제곱근 A의 4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 8하고 4고 공약수 4 있죠. 한마디로 4로 약분하면 2, 4로 약분하면 1. 그래서 2제곱근 A, 뭐 간단하게 제곱근 A, 간단하게 루트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지막 성질 다 유도해 보았고요. 이와 같이 성질 유도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성질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거듭제곱근 성질을 이용해서 거듭제곱근을 간단히 유도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이번 시간 내로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나서 연습장이 쌓이도록 스스로 유도해보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공식만 아는 것은 무엇이다? 껍데기만 아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 지금까지 열심히 6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 공식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가 양수이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양의 거듭제곱근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양수이고 MN이 2 이상의 정수니까 자, 첫 번째 성질 보게 되면 N제곱근 A를 다시 전체 N제곱하게 되면 뭐예요? A라고 나왔죠. 그리고 N제곱근 근호가 같은 모양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긴 곱하기가 생략된 거니까 A 곱하기 B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N제곱근 근호의 모양이 같아야 돼요.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의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성질 우리 같이 봐볼게요. 자, 네 번째. N제곱근 A 전체의 M제곱이죠. M제곱 모양이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M을 먼저 A의 M제곱해도 된다는 거였고요. 근호가 2개 있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 근호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M과 N이 곱해진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조금 입장을 바꿔서 어떻게 해도 생각할 수 있냐면 M과 N의 위치가 바뀐, 즉 근호의 위치가 바뀌어서 N제곱근, M제곱근 A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NP 제곱근 A의 MP 제곱은 P랑 P랑
공약수처럼 약분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6가지 성질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처음에 보면 어색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우리 낯선 사람도 자꾸 보면 친숙해지고 나중에 말도 잘 걸게 되고 그리고 서로 뭐 친해지면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공식도 서로 유도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계속 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임의의 양수라고 주어졌어요. 임의의 양수 A, B에 대해서 왼쪽에 복잡한 식이 이러한 간단한 식과 같다고 할 때 자연수 n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간단히 해서 이런 모양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좀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이미 이거는 정리하면 A라고 나오네요. B만 모르는 거니까 B만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처음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변에 있는 식을 조금 크게 써볼게요. 세제곱근 여기는 루트 또는 그냥 제곱근이라고 읽는 A 5제곱 B의 7제곱 곱하기 루트 A B의 8제곱이에요. 자, 이거 우리 간단히 할 거예요. 그러면 자, 근호가 같죠? 세제곱근 안에 있는 두 개의 근호가 같으니까 세제곱근 안에서 무슨 일을 우리가 벌일 수 있냐면 근호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5제곱 곱하기 B의 7제곱 옆에 A, B의 8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이 네 개의 식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의 6제곱, B의 몇 제곱? 15제곱으로 쓸 수 있죠. 지수 사이 덧셈이죠. 5 더하기 1, 7 더하기 8. 7 더하기 8? 7 더하기 8이니까 15.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호가 두 개 있죠. 그리고 여기엔 뭐가 숨겨져 있어요? 2제곱근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근호 하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3이 6제곱근이라고 쓸 수 있죠. 3을 너무 위로 썼네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쓸게요. 이것도 여기다가 쓸게요. 그래서 3이 6제곱근 이렇게 쓸 수 있고 안에 있는 식은 그대로.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할 거냐면 근호를 분리해 볼게요. A의 6제곱 곱하기 6제곱근 B의 15제곱.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 A의 6제곱은 우리가 조금 보기 편하게 밖으로 6제곱 해도 된다는 거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1번 성질에 의해서 뭐예요? 그렇죠. A라고 나오죠. 곱하기 자, 6, 15 공통인수 보이죠? 3이네요. 그럼 3, 2, 6, 3, 5, 15 즉 2제곱근 B의 5제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B가 뭐예요? 그래서 N이 뭐예요? N이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용한 문제 예제 3번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풀고 지수의 확장도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관련해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유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꼼꼼히 유도해 보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